AI 유료 결제가 우리나라가 2위인가 될 거예요.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무직분들은 진짜 좀 위험하겠다. 이제 정규 교육에 대한 것도 이제 그 회의감이라기보다는 속도가 달라버리니까 맞아요. 와 약간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와, 음. 우리 때까지야 진짜 대표님 말대로 야 어찌어찌 우리는 살 것 같은데 그렇죠. 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진짜. 정말 뭐 불확실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도 이제 뭐 여기저기 방송이나 뭐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본업은 세무사 일이실 텐데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최근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법인 운영하시는 뭐 세무사님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든 의사든 이런 전문직 분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세무사님은 어떻게 세무법인 운영하시면서 요즘 어떠십니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저는 정말 다행히도 이제 음. 마케팅이 좀 준비가 음. 돼서 음.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아주 감사한 기회를 네네네. 좀 잘해서 다행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요즘 보면 어때요? 네, 요즘 전문직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력은 원래 당연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 그러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는 다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의 메디컬 센터에도 2층은 막 대박이 나서 사람이 엄청 오고 그 위층은 아무도 안 오고 실력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마케팅 차이. 그러네. 예. 뭐 옛날처럼 그냥 광고나 마케팅이 없던 시절은 지나가다가 여기로 그냥 들어온다 그러면 같은 곳에 있다 그러면 한쪽만 잘 될 리는 절대 없는데 예. 최근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러면 엄청 그 커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극명해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법무법인도 저도 하고 있는데 음. 법무법인이 광고 비용이 와 장난 아닙니다. 예. 광고 마케팅에 들어가는 예.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제 뭐 지인이기도 한데 그 변호사님은 음. 월에 광고 비용 한 억대 써요. 그래서 1억 한 5천 벌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유지 비용 쓰면 또 2, 3천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거. 근데 광고 비용 포지셔닝이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마이크로적으로 사업체에 대한 뭐 예.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와 그거 볼 때마다 와 이 광고 비용 와 장난 아닌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뭐 유튜브 찍으면서 뭐 항상 지금 한국 경제가 힘들다, 자영업자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만 세무사님만큼 이 업계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아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업종의 분들을 오랫동안 관리하시다 보면 전년에 비해서 이분이 매출이나 수익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그냥 한눈에 보고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뭐 변호사 의사들은 뭐 그래도 다 전문직이고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의사 변호사 특히 의사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완전 진짜로 제가 한 몇 년 전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5년 전쯤에 어디 지역 의사회 강연을 갔었어요. 저는 이제 네네네. 의사회랑 어떤 병원 옆에 여러 군데 자문세무사로 네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가면서 얘기 듣잖아요. 근데 복도에서 아직도 전 그 얘기가 잊혀지질 않는데 경기도에 내가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야 알아봤는데 핀 꽂을 자리도 없어. 그게 5년 전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은 그럼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어떤 지하철역 근처에 그냥 병원을 쳐보거나 치과 뭐 이런 거 쳐보잖아요. 황공포증이 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이제 길에 만들어놔야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막 골목에다 하면 안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엄청 치열하죠. 치열하다. 예, 임대료도 엄청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수익 창출하려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실 갈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런 것도 많아요. 최근에도 갔는데 개원일을 위한 이제 교육 강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강의는 누가 하나요? 그거를 의사회에서 해줘요. 의사 뭐 협회나 이런 예, 데서.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업이 옛날만큼 녹록지 않기 그냥 때문에. 예. 옛날에 그냥 깃발 꽂으면 다 그냥 알아서 환자 온다 이런 거 시대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5년 전이었으면 지금은 더 힘들죠. 더 힘들겠죠. 예. 그리고 이쪽 그 고객분들의 사업 현황을 들여다 보시니까 이쪽도 빈익빈 부익부입니까? 엄청 큽니다. 완전 K자예요. 완전 K자. K자. 예, 완전 한 분 뭐 터지면 이쪽은 막 와 해서 확 올라가고 이쪽은 막 속된 말로 약간 죽쓰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K 뷰티라고 해서 또 K 성형 이게 외국
외국인들이 좀 많이 와서 특히 중국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그 전문적으로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성형외과가 많다고 하는데 예. 그런 데는 좀 호황 아닙니까? 아, 그쪽도 결국 마케팅이에요. 아, 왜냐면 호황은 맞아요. 계속 오시거든요. 돈을 아, 많이 쓴다 마케팅. 와, 마케팅 비용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하긴 뭐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뭐 마케팅 아니면 우리 병원 앞에 앉힐 수가 없을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통역하려면 그 언어를 할 수 아, 있는 그런 친구도 또 섭외를 저기 해야 되고, 섭외를 해야 예. 되고. 생각보다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남는 거 보면 원장님 남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와,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그 성형외과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쓰고 마케팅에 돈을 쓴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 분들이 많이 와서 엄청난 성형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어.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음. 이미 중국의 성형외과 기술이 엄청 높아졌대요. 아, 그 그러니까 반도체랑 똑같네. 예, 왜 그러냐면 따라잡고 있구나.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성형외과 의사님이 이제 의학 쪽은 어차피 이게 도제식이다 보니까 자기가 몇 건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1000건이나 경험이 있다 이런 느낌인데 예. 중국의 의사는 10,000건이래요. 그러니까 배수가 달라요. 10,000건. 그래서 음. 엄청 스킬풀하대요. 아. 10,000건을 하면요, 세무사님 바보도 눈 감고 한다고. 그렇지. 그런데 가격은 더 싸니까 그래서 음. 중국 관광객들은 수술은 자기 나라에서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와서 하는 거는 뭐냐 그러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의학 그 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보톡스나 뭐 이런 것들. 아. 한국은 이걸 속이지 않는데요. 근데 중국은 아. 제품을 속이니까 제품을 속이니까 불안해서 그거는 한국 와서 한대요. 오히려 수술 부가가치가 높은 비용이 높은 수술은 중국에서 한다. 네, 거기가 여기 와서 훨씬 그냥 더 보톡스나 주사 한 방씩 맞고 가는 거 정도밖에 안 낫다. 네, 한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고 하긴 생각해 보면은 중국의 경제 인당 뭐 국민 소득이나 이런 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성형 비용은 그쪽에서는 거의 아마 3배, 4배의 부담으로 느껴질 소득 수준으로 봤을 네.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고 이렇게 성형외과들 압구정동, 신사동 이런 논현동 많으면 그냥 와 저게 저렇게 다 잘 돼 그러는데 잘 되는 데만 되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러면 뭐 폐업이라든지 규모 축소라든지 이런 병원들도 많겠네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의학 쪽, 의료 쪽이 더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가 음. 몇 년 전에 이제 의료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의사분들이 뭐 속된 말로 그런 얘기했죠. 그냥 개업할래? 예. 아. 그래서 그때 확 늘어났어요. 그냥 나가서 개업이나 할래. 이게 좀 많았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성형외과가 그때 개업했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최근에 나왔던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런 쪽이 또 어려워지면서 그렇죠.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예,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뭐 지금 세무사님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세무사님이 이게 어떻게 표현 자체가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느끼는 바는 음. 저연차가 진입하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전문직. 같아요. 그게 의사든 변호사든 뭐 저 같은 세무사든 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겨내기라는 어렵다. 예, 뭐 변호사도 연에 1,000명씩 나오고 세무사도 뭐 연에 뭐 700명씩 계속 쏟아지는데 세무사도 한번 쳐보세요. 널렸어요. 발이 치입니다. 예. 변호사 고객분들도 많으시죠. 예. 변호사분들도 요즘은 어쏘 변호사라 그래서 그런 변호사들을 많이 쓰시던데 어서 안 씁니다 요즘. 안 씁니까? 예,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해요? AI랑 같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도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나 회계사 그 법인 형님들이랑 제가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형님 이번에 수습이나 뭐 어서 뽑으세요. 그러니까 왜 뽑아? 그러니까 왜요 형님? 예전에는 뽑아서 이것 좀 해봐 해가지고 뭐 민법 몇 조 써서 뭐 사기죄면 이거 형법죄 뭐 이거 써서 한번 쭉 써보세요. 가이드라인 좀 주고 기존의 사례 몇 개 줘서 써봐라 해가지고 한 3일에서 5일 걸려서 쓰면 피드백 줘서 또 그 다음 주에 쓰고 이런 네네네. 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본인이 뭐 노트북 LLM이나 뭐 챗GPT나 여기에 합숙시킨 다음에 인적사항 정보 주고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써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선 비용. 우선 첫 그렇지. 번째가 당연히 비용. 인건비가 또 변호사는 또 적지 네. 않으니까. 근데 그게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법인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뭐 1,000명 회계사가 나왔는데 수습처를 400명밖에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40%밖에 수습처를 못 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물론 다 AI 때문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감사 시장이 좁아졌어요. 감사 시장이 불경기가 되니까
예, 사람을 이제 적게 뽑기 시작하는 거고 첫 네네네.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회계법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굳이 회계 그 수습이 필요가 없다. 음. 왜냐하면 나머지 AI나 우리 엑셀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걸로 해도 되고 세 번째로는 키워보니 다 나가더라. 그러니까 내 시장이 뺏길 것 같아서 그냥 키우지 아. 않을래. 그래서 저연차 그러네. 접근이 예.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내 저도 살을 깎아먹을 예, 수도 이건 있고. 이제 다 의견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대한민국에 지금 IMF 때도 없었던 100만 폐업 시대가 자영업자 열렸는데 이게 사자 붙은 분들의 경쟁 속에서도 이게 예외가 아니다. 엄청 그러면 심합니다. 이제는 사자 붙은 분들은 에휴 먹고 사는 데나 아무 문제 없어라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로 봐야 될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꼭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 동기 세무사 2명이 최근에 폐업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왜 폐업했냐면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하진 않았는데 1년 내내 주 7일 자영업자인 이 세무사나 전문직도 주 7일이 일해요. 뭐 그치. 주말을 쉽니까? 무조건 일해야죠. 그렇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다 끝나고 정산을 했더니 음. 세금 다 떼고 5천, 6천 남는 거예요. 내가 10년 차인데.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하냐면 야 이럴 거면 그냥 어디 공기업 별정직 가는 게 나아. 거기서 8천 주더라. 근데 거기 주 5일째 웰빙이잖아요. 그러네. 영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장호나. 그냥 접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저게 더 위험하다. 차라리 망해버리면 다른 선택지를 이게 선택을 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식이냐면 성장 없이 좀비처럼 쭉 유지돼 버리니까 더 현타가 올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지금 뭐 세무사님은 어쨌든 그 뭐 지인들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고객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돈을 들여다본다는 것만큼 그 사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뭐 개인적으로 뭐 취향이 어떻고 이걸 친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의 돈을 본다는 거는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고객들의 전부를 알고 계신데 오늘 이 얘기를 들려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 진짜 많이 했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워질지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한동안 있었던 그 다큐 있었지 않습니까? KBS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의대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의사되고 싶다라고 하는 선호 현상이 있는데 세무사님 보시기엔 그럼 이런 시대적 배경이 앞으로 의대로 쏠리는 이런 현상도 점점 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약간은 옅어지겠지만 의대 선호 현상은 똑같아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결국 자녀들 키우는 게 제 세대랑 저보다 살짝 위에 형님들이잖아요. 그분들 마인드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딱 봐도 안정적이고 야 망해도 생명의학이나 이쪽으로 가서도 이제 기회의 선택의 폭은 더 넓을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요즘은 이제 뭐 입장마다 다르지만 변호사를 따는 게 변호사를 하려고 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호사를 걸고 나머지 업무를 할 때 나 변호사 타이틀, 자격증이 있어. 이렇게. 타이틀 이제 그러니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의사도 타이틀 걸고 그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만들어 볼 거야. 뭐 뭔가를 할 거야. 근데 의사 타이틀 걸고 시작하면 스타트 지점이 좀 달라지구나.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의대 선호는 그냥 유지될 것 같습니다. 사라지진 않는다. 그리고 TO 자체가 네네. 줄어들 수 없는 TO예요. 인원수가 이제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AI가 모든 업무를 대체하는 시점에 경제 대공황이 올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금융, 결제 시스템, 중개 플랫폼, 소프트웨어 회사 등 주요 기업들의 업무가 AI로 대체되면서 기업들도 도산하고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시나리오인데 2028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3년도 안 남은 건데 어떻게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전망이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뭐 제가 이제 어차피 세무사니까 이것까지 뭐 자세하게 알진 않겠지만 저도 이 그 AI 관련된 프로그램 한 4개 정도를 유료로 쓰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버전업이 되면 AI는 이런 상승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계단처럼 올라가니까. 챗GPT도 5.2 쓰다가 지금 최근에 5.4 쓰는데 퀄리티가 뭔가 완전 차원이 달라요? 달라져요. 갑자기 급상승이 돼 버리니까. 근데 이제 제 거 세금 문제를 계속 넣어요, 저도. 그래서 되나 해봤는데 뭐 간단한 기장이나 이런 건 될 것 같아요. 금방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하는 부동산의 복합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 좀 음.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법은 아마 안 될 겁니까 당분간 그죠? 하도 그냥 누더기처럼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해서 네. 아마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개인의 이제 사정까지 다 믹스해서 넣어야 되니까 상당히 음. 어렵기는 한데 음. 일정 부분들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AI에 대해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같아요. 왜냐하면 AI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인가 그래요? 2위하더라고요. 예. 어. AI 유료 결제가 우리나라가 2위인가 될 거예요. 음.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인구 대비. 예. 그래서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직 분들은 진짜 좀 위험하겠다. 음. 왜냐면 저도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우리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자녀 세대 문제일 것 같아요. 아마 맞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냥 어찌어찌 그냥 가는데 음. 우리 애한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지금 너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를 몰라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얘한테 국영수를 하라고 하는 게 맞나? 음. 저 아내랑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얘가 국영수 하는 게 맞아? 영어 하는 게 필요할까? 음. 이제 트랜슬레이션은 금방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게 맞아? 진짜? 이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이제 정규 교육에 대한 것도 이제 그 회의감이라기보다는 속도가 달라버리니까 맞아요. 와 약간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와, 음. 우리 때까지야 진짜 대표님 말대로 야 어찌어찌 우리는 살 것 같은데 그렇죠. 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진짜. 정말 뭐 불확실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뭐 상속증여 관련된 얘기, 최근에 있었던 이슈, 그리고 전문직의 경제 위기의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무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